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보합 매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매수한 평단가 근처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을 때 그때를 이제 보합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보합권에서 사고 파는 매매를 하는 거를 보합 매매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수료만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사고 파는 행동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합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어찌할지를 모르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보합권에서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지금 보고 계신 차트처럼 뭐 이렇게 하락 흐름을 했다가 보합권으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상황, 이럴 때 이제 또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텐데, 이때 사람들이 어떤 실수들을 하는지 짚어보고, 그리고 어니스트라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는지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합 매매가 단순한 것 같은데 실전 매매에서는 절대 단순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심오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단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입체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생각들을 같이 잘 따라와 주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매매를 쭉 해가지고 6,000원 정도 평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가정을 하고, 지금 정도가 이제 보합에서 조금 올라가는, 보합권을 지나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보합 매매는 뭘까? 보합 매매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재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재정비를 할 때 재정비의 목적은 다시 첫 번째 수익 극대화랑 두 번째 방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근데 이때 이 생각을 언제 해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초보자나 경험치가 적은 투자자일수록 요 시점, 내 보합에 다가온 시점, 요때 이거를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선택을 할 때 오르면 당연히 수익 극대화 쪽으로 가고 싶은 거고, 떨어질 것 같으면은 잽싸게 방어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누구나 있죠, 투자자라면. 그래서 요 시점에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하고 잘 맞추고 싶고 예측하고 싶고, 이런 본능적인 욕심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이런 재정비를 위한 어떤 선택, 판단, 결정은 보합권 오기 전에 앞단에서 이미 A파트에서 어느 정도 생각의 방향을 좀 맞춰 놓은 상태여야 돼요. 자, 앞단에서 뭔가를 좀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앞단이 어디야? 이렇게 또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평단이 6,000원으로 맞춰졌다는 얘기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한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더 앞에서부터 더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해서 뭐 적어도 막 이런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쩌면은 여기까지 흘러와가지고 이제 평단이 6,000원 맞아져 있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그 앞단이라는 거는 뭐 여기야 아니면 바로 그 전날이야, 뭐 이런 궁금증이 일단 좀 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미리 염두에 둔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은 수익 극대화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거나, 아니면 이 종목의 뭐 실적이 악화되고 있거나, 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뭐가 다른 흐름으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방어에 집중한다는 건지, 그게 아니면 뭐 다른 구분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따로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할 것 같네요. 네, 일단 앞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은, 앞단이라는 건 뭐 이때야 이런 거 언제야가 중요하진 않고요. 보합을 지나가기 전, 최소한 하루 전, 이틀 전, 뭐 요 정도면은 미리 좀 생각을 정리해 둔다,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언제 반드시 데드라인처럼 그렇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전 매매에서는 자신이 하는 매매를 좀 미리 생각해 두면서 시뮬레이션하고 시나리오를 짜둔다, 이런 개념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보합에 빡 닫혀가지고 그때 가서 야, 나 이거 어떡하냐, 홀딩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뭐 더 비중 늘려가지고 불타기처럼 해서 공격을 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그거는 긁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미리 시나리오가 나오든, 아니면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뭔가를 하든, 그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알기 쉽게 풀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종목 자체에다가 기준점을 부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즉, 이 종목 올라가는 종목이면 당연히 극대화하는 거고, 떨어지는 종목이면은 당연히 방어를 해야지,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전에서는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절대로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점이 좀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종목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전에 실전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나를 토대로 만들어진 모든 상황,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계좌도 있고 나의 환경도 있고 나의 지금 심리 상태도 있고 나의 자금 흐름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이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종목이 올라떨어져로만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그거는 좀 실패할 확률이 높은 투자가 될 것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에서 이 보안 매매는 IC 같은 거예요. 딱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IC고 그냥 IC를 지나쳐서 쭉 직진해서 가든가 아니면 IC로 빠져나가든가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직진을 선택하고 나면 노빠꾸예요. 빠꾸가 안 됩니다. 후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나갈 거면 IC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직진이에요. 즉 여기서 한 번의 선택이 방향을 되돌리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되돌릴 수는 있겠죠. 많이 돌아서. 근데 그런 상황 제외하면은 여기서 선택을 한다면은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 운전할 때 보통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라면은 내비가 길을 알려주죠. 즉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내비도 길을 알려주려면은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안 상태에서 그 길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보안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고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 기름이 앵꼬가 났는지 차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지 아니면은 당장 IC에 나가서 수리가 필요한지 기타 등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종목이 올라떨어져로 선택하려고 하면 할수록 늪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수익 극대화냐 방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수익 극대화의 흐름이고 이거는 방어 흐름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는 사람들도 수익 극대화는 이걸 머릿속에 넣고 방어는 이걸 머릿속에 넣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수익 극대화를 하는 거지만 이런 흐름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수익 극대화를 하는 게 실제 주식 투자자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가장 모두가 이견이 없을 정도의 흐름, 상승 파동, 여기서 수익 극대화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실제 이 보합에서 수익 극대화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은 이 1번처럼 상승하는 파동 외에 다른 어떤 파동 안에서도 내가 수익 극대화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수익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태, 그 정도인 상황이 전제가 돼 줬었을 때 수익 극대화를 선택하기 좀 쉽더라. 이게 저의 실전 투자에서의 좀 경험치, 노하우 같은 거고요. 그러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었던 이게 평단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도 전제 조건 중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 종목, 솔본이란 종목을 간단하게 그냥 차트상만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이 흐름 안에서 만든 게 평단이 6,000원이다. 그럼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수익 극대화를 할까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수익 극대화 선택을 안 한다기보다는 하기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한 5,000원 정도로만 잘 만들어 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같은 종목의 같은 파동인데 저는 이때는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것 같아요. 5,000원 언더라고 하게 되면 6,000원 안에서 수익 극대화를 선택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먹거리가 얼마나 있는데라고 할 때 좀 애매해요. 이거 다시 전고점인 8,500원 부근 그냥 쭉쭉쭉쭉 가줄까?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7,000원, 7,500원 이 정도 가줄까? 그냥 보수적으로 그래 7,000원 정도만 가주자. 6,000원에서 7,000원을 가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먹기 위해서 무언가 되게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할 때 이게 과연 수익 극대화할까? 극대화라면 극대화하죠. 뭐 15% 정도인데 뭔가 근데 양에 차는 수치는 아닌데 근데 그로 인해 내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미 저점 대비 100%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이미 못한 거를 뒤늦게 흐름이 좋아지고 나서 부랴부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쫓아가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아무리 빨리 내가 뒤늦게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먹을 건 별로 안 남은 상태. 먹을 수야 있겠죠. 수익을 낼 수야 있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는 훨씬 큰 상태. 요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걸로 이제 가정을 하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평단이 6,000원이라는 사실은
뭐 그렇게 잘 만든 평단이 아니에요. 일단 저희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죠. 사실 이 가격으로 컨트롤 했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이거는 방어해서 그냥 탈출하는 데 집중해야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컨트롤한 가격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6,000원에 만들 확률은 매우 희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어를 계속 염두에 두고 그냥 이건 방어다, 뭐 약간은 좀 그렇게 내려놓고 방어를 해서 6,000원 정도면은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6,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때 왔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대로 왔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거나 방어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흐름으로 갔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선택의 시점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때 부랴부랴 결정한 게 아니라 거의 제가 아까도 얘기한 앞에서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흘러와서 IC를 만난 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5,000원 정도로 맞췄다는 거는 이 흐름에서 5,000원이면은 그래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5,000원이 비싸다 싸냐를 논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행동의 결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취지도 있겠죠. 네, 맞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6,000원보다 5,000원이 싸니까 단순히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5,000원이라는 가격이 왜 나왔나 생각해 보면은 7,000원이라는 가정 기대 수익이라고 놓고 볼 때 최소한 제가 5,000원 언더라고 했잖아요. 이게 반반은 돼요. 5,000원에서 7,000원, 5,000원에서 3,000원, 이게 최대한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적어도 반반 정도는 되고 그 밑으로 잘 맞춰놔야지, 이만한 하락 흐름을 내가 기회로서 활용했다라면은 전환 흐름에서 반반의 상황도 못 만든 상황이다? 저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를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뭐 나는 여기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이거는 좀 적당히 방어하면서 적당히 마무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해와서 평단이 6,000원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쫙 이제 흐름이 오고 나니까는 6,000원이 내 생각보다 되게 상큼하게 왔네? 그러면 뭔가 또 여기 이제 막 찾아보니까는 되게 좋은 이슈가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슬쩍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아 그래? 평단이 좀 높으면 어때? 보합권이니까 비중을 좀 많이 덜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후 움직임을 보면서 수익 극대화를 한번 한 템포 늦춰가면서 해볼까? 또 이런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이거는 그게 좋은 것과 나쁜 것 둘 다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좋은 경우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한 실력이 있을 때, 그 정도 유연함과 그 정도 대처 능력과 실력과 경험치 그리고 컨트롤 능력이 뒷받침된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한다,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전제가 아닌 사람이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뇌동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렇게 보합 매매로 가지 말고 좀 더 일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급등주 단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급등주 단타 딱 올라타서 뛰어들어서 치고 빠지고 스캘핑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그거 하면 어때요? 잘해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이거 따라하면은 대부분 뇌동 때문에 계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실력 차이에서 판가름 나는 문제라서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대체로 제가 많은 사람을 진짜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거는 본인이 잘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진짜 잘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딱 매매 시작해서 잘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거 먼저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이네요. 네, 사실상 보합이라는 건 다 팔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새로 시작하고 새로 급등주 단타 아니면 급등주 단기, 급등주 스윙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정확한 매매 스타일이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영역하고 맞물립니다. 사실 거의 흡사할 거예요. 네, 이거 따져보면은 생각할 거리가 분명히 있는 게 여기서 그런 거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기서 나 그런 거 급등주에서 좀 먹어야지라고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나 급등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평단을 6,000원으로 만들어 놓고 적당히 방어해야지라고 했다는 거는 이 말 자체도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쵸, 모순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 이제 갑자기 그걸 잘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그거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년 반이잖아요. 네. 1년 반 동안 주식했으니까 나 이때랑은 달라.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얼마나 대단하게 발전을 했느냐 그런 걸 따져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실수를 여기서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주식 투자의 본질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항상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입체적인 과정 속에서 모든 게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 시작한 사람이 이 흐름을 맞았었을 때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 흐름 맞았으면 그 사람은 하수, 이런 거 안 맞은 사람은 고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고수도 종목이 하락하고 시장이 하락하는데 이런 상황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고수가 이런 상황을 맞고 이 A라는 깊은 하락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초보나 경험치가 적은 사람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6,000원에 있을 만한 이런 것을 고수들은 5,000원 또는 그 언더로 미리 포지션 변화를 유리하게 해놓고서 대응 관리를 해놔가지고 전환 시점에 수익 극대화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미리. 왜냐면 A라는 하락은 이 하락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다시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이걸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고수인 거지, 이거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줄 전혀 모른다, 난 그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고수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이미 고수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여기서 뭐 더 언더에서부터 수익 극대화를 도전을 해서 지금 굉장한 수익을 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에서 여기서 남들은 나 보합이니까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똑같이 시작을 했더라도 네. 그런 차이가 이제 있고, 그게 여기서 또 그 차이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1년 반에도 또 그 차이는 또 만들어지는 거고, 차이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보합에 왔으니까 단순하게 가격으로 판단을 하면서 나도 이제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부터 격차가 이미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와서 고수처럼 생각해서 하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네, 주식의 진짜 본질 같은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는 방치를 했는데 자신은 방치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치하다가 보합이 왔어요. 그랬더니 나 잘해, 나 주식에 소질 있는 것 같아, 이러고 착각하는데, 누군가는 버디님 얘기처럼 여기서 이미 수익 다 챙겨놓고 여기서 더 큰 공격을 해 말어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갈림길에 이미 훨씬 더 많은 선택 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되게 큰 차이인데 이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나 이 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이거를 경험적으로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이 보합 매매라는 걸 단지 내 평단 근처에 현재가가 왔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손해가 없고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거다, 모두에게 다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결국에는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얘기 같아요, 오늘도. 네.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많은 행동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뭐 내 현재가가 얼마냐, 내 평단이 얼마냐, 주식의 현재가가 얼마냐, 뭐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그쪽으로 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훈련을 하면 그러면은 실력이 올라가는 거다. 근데 그 생각 없이 계속 현재 닥친 가격과 내 평단에 급급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니 뭐 될 것도 안 되는 거고, 시간이 이렇게 1년 반이 지나도 대부분의 분들이 실력 1도 안 느는, 오히려 더 퇴보하는, 심적으로 더 위축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게 저희들이 그냥 바라보는 주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내 평단이 어느 정도 되면은 괜찮은 거고 어느 정도 되면은 안 괜찮은 걸까? 그럼 그 가치 판단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부분이 간지러울 수 있는데, 초보자들도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팁 하나를 드리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서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이 시작한 시점에서의 최고점 파동과 그리고 물리고 난 이후에 최저점 파동, 이 두 개를 놓고 반으로 접으세요. 2분의 1 한다. 되게 단순한데, 물론 이게 절대적이고 정답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라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계산해보면은 5,800원 정도 나오죠. 이 정도 갔었을 때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내 평당 어느 정도 돼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못해도 5,200원 이렇게 됐었을 때 한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차는 많습니다, 참고로.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개념이라도 잡으면 아예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실전에 도움되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외워갖고 반 적어갖고 위에는 안 좋고 아래는 좋다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 감을 들이는 생각하는 뭐 방법적인 측면인 거죠. 이게 또 훈련의 일환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 네.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기법처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제가 오차가 많다고 말씀드린 건 이거 보는 화면에 따라서 최고점 가격도 다 달라질 거고 그러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네. 막 이렇게 보면은 또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단순히 최고점, 최저점, 전고점, 전저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치평가는 사실 파동 보면서 수급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하나 다 공식처럼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파동을 느끼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결국에는 답이 글로 가거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이렇게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러면 한 절반 접으니까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와서 내가 평단을 6,000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럼 또 해볼 만한 상황으로 해석해야 돼? 이렇게 지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거는? 조금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게 실전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여기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이 녹색 화살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졌다는 거에는 인정을 못해요. 이 파동은 사실 그 투자자가 놓친 것뿐이지 이거는 빠져야 됩니다. 판단을 할 때 이미 이거는 파동적으로 끝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물렸어도 여기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다못해 못 나왔더라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까지는 만들어서 네. 여기서 했던 고민 그대로 이어가면서 했었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 정도까지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네요,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느낌이고, 저희 예전에 이제 메모장으로 가리기 막 그런 거 했는데 그런 영상들하고 또 연결해서 보시면 또 그것도 도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말한 거에서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 안에서도 파동을 본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가감을 하면서 좀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디테일해지고 훨씬 더 실효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단순하게 정리, 공식 이런 걸로 되는 영역은 진짜로 아니라서 이 부분까지는 좀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린 거고요. 중요한 원론적인 이야기는 파동을 보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급과 파동을 보면서 적정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 뭐 그렇게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그거 같아요. 이 어니스님이 아까 이제 뭐 6,000원, 5,000원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서 5,000원, 6,000원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동의 흐름 안에서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했을지 그냥 머릿속에 딱 그려지고 그러면 한 요 정도 나왔겠거니, 요 정도 아래까지 만들 수 있겠거니, 그런 그 상황에서 뭐 실현 손실은 어떻게 쌓이고 평가 손익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판단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더 중요한 거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진 거대로 본인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판단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서 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것도 모르고, 그리고 뭐 5,000원, 6,000원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는 해보면은 그거대로 이제 이론과 실제가 이제 일치가 안 되니까는 실제 매매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괴리가 점점 커지고, 네. 그게 다 이제 모르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안다고 한들 훈련이 안 되는 게 이제 또 두 번째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다 채워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유리하고 더 만들 수 있는지, 그럼 쭉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 이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에 올바른 기본을 가지고 해야 될 거를 한다. 이걸 이행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올바른 게 뭔데, 해야 될 게 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뭔데, 뭐가 더 맞고 틀리고 이런 판단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 시뮬레이션이 자신의 상상 속에 그냥 꿈을 그려가는 거지, 어차피 백지에다가 그냥 상상 속에 환상을 그리는 거지 객관적으로 진짜를 시뮬레이션 한다, 이것도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생각 들고요. 솔직히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훈련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뭐 한 물타기를 잔뜩 하면은 평단이 4,000원까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뭐 막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되지도 않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렇게 물 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계속 경우의 수만 늘어나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느낌적으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거 하면서 적당하게 뭐 살고 팔고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쭉쭉 흘러가는 흐름대로 했을 때 이 정도 나오겠구나. 어떤 이유로 뭐 어떻게 관리해서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시뮬레이션이에요. 여기가 저점이니까 다 본 차트 보고서 여기서 물 탄다. 이런 게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는 훈련으로 채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게. 네.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도 이제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가상의 시뮬레이션 열심히 하고 또 어니스님이 숙제도 주고 막 그러는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네요. 여러분도 오셔서 함께 하면은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게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못하는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그래도 한 발짝, 한 스텝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나는 지금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이제 프로 가르치고 할 때도 많이 시켰던 방법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안 매매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슬램덩크 인기가 있는데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보안 매매를 제압하는 자가 주식을 제압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했던 건데 이제 단순 보안 매매가 아니라 이 만들어가는 과정 전반적인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들어보시고 본인의 주식에다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시면은 좀 업그레이드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해보고 이게 당연히 혼자 하기 어려워요. 이게 저희가 그때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동할 때 거울 보면서 운동하면서 자세 잡고 그러는 거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뒷모습 그리고 밑에서 보는 모습, 위에서 보는 모습, 사각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코치가 있고 그 부분을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주면은 그때는 또 이해가 되게 쉽게 되잖아요. 또 연습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클럽에서 코칭해드리고 훈련하는 과정 바로 잡아드리는 거니까 저희 클럽 오시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보시고 또 이게 주식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하면서 돈을 만든다, 수익을 번다. 이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단순하게 훈련하세요. 저희 클럽 와서 열심히 그냥 빡세게 굴러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돈 벌어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고민 잠깐 내려두시고 클럽 노크해 보시는 것도 강력히 좀 추천드려 볼게요.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유튜브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